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드림 시큐리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살펴보니까 파란불 내리켜다가 그래도 힘을 내면서 1.4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왜 가지고 오셨나 싶었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5월 30일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더니 쭉쭉쭉쭉 올라갔고 6월 18일에는 15%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한다면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5G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G 관련 중요하고 5G 우리 대장주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드림 시큐리티가 무슨 5G 종목이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는 게 이번에 화웨이 제재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실제로 미국이 왜 화웨이 걸 안 쓰냐? 그냥 이유 없이 나는 중국이 싫어서 화웨이 거 쓰기 싫다. 이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아시겠지만 중국의 화웨이는 보안적인 문제가 너무 불안하고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웨이 제품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 미중무역 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금 5G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초연결성이라 말씀드렸어요. 내 스마트폰, PC, 모든 것들이 동시에 연결돼서 휴대폰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같이 이동할 수 있고 모든 걸 연결할 수 있는 게 5G라 했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내가 지금 한 개만 해킹 당해도 이 모든 게 해킹 당할 수 있다. 기술력이 좋은 만큼이나 그만큼 보안성 그리고 보안성까지도 줘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한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5G의 수혜에 바로 양자 암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자 암호라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5G라는 게 실제로 기술력은 높아지고 전 세계 반절을 2019년 말에 누가 가져간다 했습니까? 2019년도 말에요. 5G 반절을 대한민국이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는 가요. 이게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는 빨라요. 하지만 우리는 해킹이라든가 실제로 지금 이 정보를 뺏길 수 있는 실제로 그 보안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KT에서 뭐라고 했죠?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가체인, 기가 스텔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더 나은 5G의 암호통신, 바로 더 나은 5G의 보안 프로그램이 바로 양자 암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주가 드림 시큐리티를 볼 수 있겠는데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추세를 돌리고 나서 얼마 안 된 사이에 이번에 5G 양자 암호 이슈 나오자마자 급등세가 대략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조정을 만들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냐 한다면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단기 급등 한 번 나온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이소포트라든가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아이소포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아니라 두 차례, 세 차례 연속적인 급등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분 본다 하더라도 이제 드림 시큐리티 시작했다는 거는 그 뒤에 이어서 급등할 종목도 많다는 부분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상승할 종목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암호 통신에 관련된 5G 관련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꼭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태훈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로보로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때 전문가님 우리가 로봇 관련 정책이 나와주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요즘 그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강력한 호재는 강태공 전문가 추천 말고는 없다라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로보로보 역시도 이제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도 이제 TV 방송이 끝나고 제가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겠지만 로보로보도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왜? 제가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제강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지만 역시나 뭐다. 이 두 종목 역시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슈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제 알 수 있었던 거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표와 함께 오늘장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던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알고 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이슈를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봐야 늦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슈가 아니라 누군가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나가는 관점을 봐야 된다. 이 매집을 누군가가 끝내고 안 끝내고를 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로보란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보로보도 분명히 제가 어떤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보로보를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4,500원 이하였어요. 당시에 보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분명하게 제가 늘 강조하는 뭐가 나옵니까? 박스 구간대가 나오죠. 일정 주포가 뭐 한다고요? 주가를 상방으로 올리지도 못하고 하방으로 빼지도 못해요. 올리지 못하고 빼지 못하고 올리지 못하고 빼지 못하면서 돌파가 나오는 구간대인 4,500원 이하에서 풀로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물량을 모아갔던 만큼 급격하게 상한가가 나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일제강 역시도 뭐 했느냐? 분명히 제일제강도 오늘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래와 함께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밀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일제강도 분명 뭐라 했습니까? 누군가는 뭐한다.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간다. 늘 강조하는 뭡니까?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이후에 매집 파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이슈를 보고 뒤늦게 올라타서 여러분들 계좌를 박살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잘 까보세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요. 다른 사람들이 제약주 잘 간다 해서 샀더니 제약주 물렸습니다. 남북기업주 잘 간다 해서 샀더니 남북기업 물렸어요. 대선 잘 간다 해서 샀더니 대선 물렸어요. 수소차 잘 간다 해서 샀더니 물렸어요. 그래핀 잘 간다 해서 샀더니 물렸어요. 늘 여러분들은 남들이 잘 간다 했을 때 물리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물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슈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갔나 안 갔나, 물량의 매집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파동을 이어가는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수익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답은 우리 넷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부터 어머니한테 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네,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 방송이 끝나고 좀 해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이 양자모 통신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드림시큐리티가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SK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 우리넷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자모 통신이란 5G에서도 지금 5G 전략 이번에 회의에서 나왔었죠. 양자모를 통해서 보안성을 높여라. 양자모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금 미국과 이번 아까 허드슨 연구소라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기업인데 이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와 한국이 이미 양자모 프롬에 대한 실제로 국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모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5G인데 그 안에서 암호인데 보안인데 그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양자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넷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급등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눌림목을 형성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만들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든 이후에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저점에 매물대 구간 9,900원 잡아드리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11,700원 라인대 잡아드리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도 이렇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약간 일단 오늘도 약간 서울에서 뭐 김서방 찾는 네. 그런 느낌인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그 이유가 없는 만큼 더 크게 가는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대유 AP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유 AP라는 종목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이 크게 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과거 이제 히토류 관련된 일단 이슈를 통해 가지고 대유 AP가 살짝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좀 가도록 할게요.
대유 AP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히토리 관련된 이 이슈 조금이나 뭐 엮고 가고 있긴 하지만 엄청난 뭐 이슈 그런 게 부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합니까? 물량을 모아나가고 갑작스러운 이슈와 함께 한번 급등을 했던 거다. 그 제일제강 역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제강이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뭐 경영권 문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지만 그런 이슈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나가는 관점에서 그 뒤에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 뭐라 했습니까? 이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는 종목일수록 더 크게 간다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지금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해주세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간다네. 그런데 네. 어제도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어이가 없네 하면서 가셨거든요. 혹시 힌트 하나 나왔는데 추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약간 점쟁이 어이가 없네. 점쟁이 맨키로 약간 맞춰야 되는 느낌이 살짝 강한 것 같긴 한데 네. 저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좀 이유는 모르겠는 자리가 좀 이쁜 종목들이 뭐 몇 개 정도 있어요. 아 이거 왜 좋지? 근데 이슈가 없어요. 근데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몇 가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 살짝 자율주행차 이슈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이슈도 없는데 최근에 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준 남성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막판에 갑자기 오후장에.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추세를 계속 저점 올려주는 모습이 남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당장에서는 뭐 볼 게 없는데 나쁘지 않은 거 보니까 저는 남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강태군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상하다. 이거 어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어제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네네. 자, 아까 남성이라는 종목을 마르스님께서 얘기했는데 남성이라는 종목도 볼게요. 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전에 뭡니까? 이슈는 없지만 누군가는 계속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역시도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역시도 1년 가까이 주가를 모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오늘은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약간 좀 주봉상 차트입니다. 주봉상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봐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더 넓게 봤을 때도 거의 1년 가까이의 거의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주고 이번에 첫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와준 관점에서 이제 이제 추가적으로 이 구간대만 돌파가 나와주면 이제 주가 상방으로 여기까지도 매집이었거든요. 대파동 보면요. 상방으로 열려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누군가는 물량을 이미 모았습니다. 모았고 돌파가 나올 자리밖에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이슈를 엮는다고 하면요. 과거에 정책적인 이슈를 통해서 일자리란 모멘텀을 통해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이다라는 정도의 힌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강태군 전문가님 하면 과대 낙폭주 나와줘야죠. 이 60%나 과대가 낙폭이 됐으니까 올라갈 곳이 열려있다라는 뜻이겠죠? 일단 올라갈 곳은 열려 있고요. 이제 어제와는 다르게 좀 차트적인 분석까지 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정답 찾기 쉬울 거예요. 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마이너스 한 60% 정도의 과대 낙폭이 어떻게 됩니까? 주가 하방으로서 이제 뭐가 나와준다? 과대적인 낙폭이 한번 나와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간 자리라고 했죠? 1년 정도의 물량을 모아간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이미 단기적인 이번 연도의 물량 매집 구간대는 돌파했고요. 이제 1년이 넘도록 거의 한 3년 가까이입니다. 1년, 2년, 3년 차. 차수로 3년 차, 연차는 한 2년 정도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 구간대 돌파만 나와주면요. 상방으로 쏘아올릴 양봉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매집을 해두셔야지만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상방으로 돌아설 때 누군가 물량을 모아가고 대파동이 나오는 종목 충분히 수혜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